부경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최민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경대학교가 있는 이 부산의 산동네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바다를 통한 사람의 이동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보통 바다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부산의 지명을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산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부자는 가마솥이라는 뜻이고요. 가마솥을 뒤집어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산이 부산에 있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유래를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이 산은 지금 좌천동에 있는 어떤 한 산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부산의 지도를 보시면 이 지명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산 시내 곳곳에 정말 가마솥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산들이 이곳저곳에 존재를 하고 있죠. 산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 정도입니다. 부산의 이런 지형이 얼마나 특징적인지는 서울의 지도와 비교하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서울의 지도를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 시내에는 산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은 시내를 둘러싸고 산이 존재하는 지형이라서 시내 곳곳에 산이 울록볼록 솟아있는 부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산의 특징적인 지형을 부산의 도시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합니다. 삼복도로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풍경, 그리고 저 시내버스의 사진 같은 것은 요즘에 이제 인터넷상에 부산 시내버스 기사 아저씨의 운전 실력 이런 식으로 해서도 많이 이제 돌아다닌다고 보이는데요. 그만큼 부산에서는 이 산동네라는 지형이 도시민의 삶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최근에는 삼복도로가 관광지화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산의 산동네는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이 사진은 언제적 사진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 사진이 부산 산동네의 이제 기원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한국전쟁 직후 이제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많이 유입을 하면서 주택이 부족하여서 산동네에 움막집을 짓고 산 모습을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인데요. 이 한국전쟁 직후의 피난민 유입을 보통은 부산의 산동네의 시작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산동네의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서 올라가서 과거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바로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농촌은 일본인의 지배 아래에 놓이고 결국 농사 이외의 일자리가 필요해진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게 됩니다. 농촌을 떠난 농민들은 도시로 가야 되겠죠. 돈을 벌러. 하지만 조선의 도시에는 공장과 같은 어떤 근대적인 산업시설들이 많이 없었고 농촌에서 유리된 농민들에게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제국으로서 힘을 키우면서 근대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상태였고 3D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일본의 사업가들은 헐값에 쓸 수 있는 조선인 노동자를 일본으로 많이 데려오려고 했죠. 이러한 어떤 조선에서의 인구 유출, 그리고 일본에서의 인구 유입의 요인이 맞아떨어져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인구 이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동의 중심에는 부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에 부산을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보시면 대한해협을 끼고 일본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산에서 과거 이제 서울로의 이동과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으로의 이동, 어느 쪽이 더 가깝고 쉬웠을지는 우리가 지금의 감각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일본으로 건너갈 때 바로 이 부관연락선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부관연락선은 1905년부터 대한해협 사회를 운항을 하면서 부산에서 일본으로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는 물리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부관연락선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크고 그리고 호화로운 여객선이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더 이제 1930년대 정도 됐을 때의 부관연락선의 모습인데요. 당시는 이 부관연락선을 보고 대한해협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부관연락선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부관연락선은 부산과 하관, 일본어로 하면은 시모노세키를 연결을 하는 연락선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부관연락선이 운항된 곳은 주황색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부관연락선이 연결을 한 것은 단순히 부산과 시모노세키가 아니라 부산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경부선, 그리고 시모노세키에서 일본 도쿄로 이어지는 산요 본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경부선과 같은 일본의 이제 대동맥 철도 노선인데요. 이 두 철도 노선을 연결을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즉 부관연락선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도쿄에서 서울로의 이동을 단시간에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도구 중에 하나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부관연락선을 타고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관연락선은 아무나 굉장히 자유롭게 탈 수 있었을까요? 부관연락선을 탈 때 일본인은 비교적 자유롭게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인, 코리안이죠. 코리안의 이동은 다양한 이유로 규제를 받았습니다. 각종 증명서를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건너가서 당분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런 증명서를 발급을 받고 또 지참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개업자나 브로커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도 마찬가지로 이 중개업자나 브로커 중에는 나쁜 뜻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중개업자나 브로커가 등장을 하면서 이 부관연락선의 승선을 둘러싸고 사기와 같은 범죄들도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산동네 얘기를 하다가 참 멀리까지 온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다시 산동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부관연락선은 자유롭게 탈 수 있는 배가 아니었죠. 돈을 벌러 일본에 가고 싶었지만 부관연락선을 타기 위해서는 각종 증명서와 돈이 필요했고 그걸 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부탁을 하고 대기하는 과정에서 고향에서 가져온 돈을 다 써버리는 조선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생활비는 다 잃고 사기를 당했고 그러다 보니 실은 부관연락선에도 타지 못하고 그렇다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그 부산항 근처에서 머물면서 돈벌이를 하면서 언젠가는 저 부간연락선을 탈 수 있겠지라는 희망 고문 속에서 이 부산항 근처 그리고 바로 산동네에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부산항 근처에 여관이나 이런 곳에 머물면서 부간연락선을 타려고 했던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여관에서 나와 산동네에 움막을 짓게 된 것이죠. 당시 이러한 모습을 다룬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제가 동아일보 2가지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위에 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품팔이나 하여볼까 하는 생각으로 도일하기 위하여 일본에 건너가기 위하여 호적 등본 한 건씩을 주머니에 넣어서 경찰 소개도 얻지 못하고 부산 부두에 와서 도항 저지로 말미암아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떼를 질러 몰려다니는 군중이 요사이 많은데 불량배들이 도일시켜준다는, 일본에 건너가게 해준다는 바람에 속아서 약간 소지한 여비, 또 털리고 방황하는 자가 많다더라. 그 밑에 기사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부산, 산등에 붙은 개딱지 같은 집, 평지에 빽빽한 상점과 공장, 눈물겨운 대조를 이룬다. 우리를 태울 연락선은 시위나 하는 듯 부두에 서 있다. 이 2가지 기사를 같이 생각해보면 당시 부산항 그리고 부산항에 인접한 산동네 상황이 어땠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번째 기사 같은 경우 부산항이 보이는 산동네에서 정박해 있는 연락선을 보면서 이 일자리를 찾아 일본에 건너가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 부산 산에 붙은 개딱지 같은 집의 유래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산의 산동네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제일 코리안의 역사가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제일 코리안은 코리안은 다들 아시죠? 한인이고요. 제일은 일본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일교포를 제일 코리안이라고도 합니다. 산동네는 바로 이 제일 코리안의 형성을 지켜보았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1945년 해방 당시 제일 코리안의 수는 20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70만 명이 일본에 정착을 했고 나머지 130만 명이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130명이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부산은 다시 한번 이 산동네가 확장되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부산의 산동네는 제일 코리안이 만들어진 그 형성의 역사가 깃든 곳이고요. 바로 바다를 건너서 삶을 이어나가려고 했던 우리 조상들의 애환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이라고도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산의 산동네를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건너가려고 했던, 또 삶을 이어가려고 했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